87달러. 오늘 아침은 1온스의 가격입니다. 당신의 연봉이 84,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1990년보다 93%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부의 환상입니다. 현재 미국 가구의 중간 소득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모두가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은 종이돈이 아니라 실물 자산입니다. 1990년의 평범한 미국 가정은 1년 동안 저축한 돈으로 500온스가 넘는 은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오늘 그 저축액으로 살 수 있는 은은 고작 36온스에 불과합니다. 지갑에 들어오는 지폐의 장수는 늘어났지만 실제 구매력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국가의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화폐를 무한정 찍어낸 대가로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 가치가 체계적으로 약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탈의 속도는 최근 72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6대3으로 결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부과했던 기존의 광범위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시장은 이 판결이 무역전쟁의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백악관은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의 15%의 새로운 관세를 즉각 부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150일이라는 시한폭탄이 달린 새로운 관세 장벽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대중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15% 관세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광물로 지정된 은입니다. 의료기기부터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현대 산업의 모든 심장부에는 은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연속해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산업계는 이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실물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코맥스 창고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정제소의 가동률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15%의 비용 우위까지 더해지며 산업적 수요가 은 가격을 우주로 밀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의 구멍은 단지 은 가격만 폭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수입업자들에게 최대 1,7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환불해 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정부가 그 거대한 자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윤전기를 다시 돌려 허공에서 달러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DXY로 불리는 달러 인덱스가 97.6 부근에서 피를 흘리며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미국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달러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의 모래바람은 상황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0일의 기한을 둔 중동을 향한 최후 통첩은 현재 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함이 지중해를 넘어 걸프 해역으로 진입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 월, 2, 1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의는 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자국민의 생존을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든 아슬아슬한 긴장이 계속되든 결과는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며 그 공포는 고스란히 금과 은이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를 지탱하던 경제와 법률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관세 제도가 뒤집히고 150일 뒤에 정책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의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금과 은의 가격 폭등은 이 모든 혼란에 대한 시장의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달러의 몰락과 실물 자산의 비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도박과 중동의 군사적 대치가 맞물린 이 거대한 체스판을 지켜보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반응은 냉혹합니다. 법원의 판결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전체 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외국의 정부들은 미국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 150일짜리 시한부 관세 정책을 보며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3년 연속으로 매년 2,500톤 이상의 금을 기록적으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금 가격이 5,000달러 선을 훌쩍 넘기며 치솟은 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 하나로 수십조 원의 무역 질서가 붕괴되는 달러 생태계에서 탈출하려는 전 세계적인 자본의 필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폭풍 속에서 안전자산이자 동시에 산업용 필수 금속으로서 양방향의 압력을 받으며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의 식탁과 노후 자금까지 직접적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15% 포괄 관세는 수출 주도형 경제인 아시아의 제조업 국가들에게 심각한 비용 부담을 안겨줍니다. 동시에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의 불안을 낳고 이는 고스란히 에너지 수입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리는 뇌관이 됩니다. 달러의 변동성 속에서 원화의 실질 가치가 흔들리면 수입 물가는 치솟고 당신의 통장에 찍힌 월급의 구매력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깎여나갑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미래 가치마저 글로벌 화폐 전쟁과 무제한적인 달러 발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경제의 펀더멘털을 대중에게 숨기기 위해 금융 권력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동원합니다. 주말 사이 블룸버그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유지를 수용했다는 평화협정 타결 임박 기사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한 뉴스의 출처는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아니라 이란 학생통신사, 즉 이란의 반관영 매체에 인용된 익명의 외교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은 주말을 틈타 이런 얇고 불투명한 출처의 뉴스가 대서특필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폭등하는 귀금속 가격의 기세를 월요일 개장 시점에 단기적으로 짓눌러 거대 자본이 더 싼 가격에 실물 자산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리한 투자자들과 알고리즘은 이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 금은비가 불과 몇 주 만에 65에서 60으로 급격히 압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거대한 자금이 금보다 은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역사적 패턴과 현재의 극단적인 물리적 공급 부족 현상을 종합하여 이 비율이 향후 25에서 30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전자기기 산업의 수요가 매 분기 성장하는 가운데 세관의 관세 장벽까지 피할 수 있는 은의 상대적 비용 우위는 대체제가 없는 완벽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냉혹한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적으로 중동의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수용하고 전쟁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금과 은 가격의 3에서 5%의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적 관세 혼란과 천문학적인 부채 증가 시계는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은 추세의 반전이 아니라 완벽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마감 시한이 지나 미군의 타격이 현실화되는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공포는 임계점을 돌파하며 금 가격은 며칠 만에 단숨에 5,300달러를 넘어 5,500달러까지 수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은 역시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변동성 속에서 폭발적으로 뒤따를 것이며 석유 가격의 급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은 수년에 걸쳐 복구하기 힘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확률이 높으면서도 대중의 지갑을 가장 잔인하게 털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숨막히는 긴장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기한을 은밀히 연장하고 겉으로는 외교적 진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군사력 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자산을 내다 팔 이유가 없다는 뜻이며
폭락도 폭등도 없이 서서히 계단식으로 귀금속 가격이 쉼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불안감이라는 프리미엄이 가격에 영구적으로 내재되는 이 밴과 같은 장세가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매일 조금씩 말려 죽입니다. 국가의 빚이 36조 달러를 돌파하고 매년 2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여가는 이 거대한 재정적 폭주 속에서 붕괴되는 것은 자산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뒤집고 다시 대통령이 생소한 법안으로 맞불을 놓는 이 극심한 분열 속에서 파괴되는 것은 정부가 발행한 종이돈에 대한 대중의 마지막 믿음입니다. 금과 은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으며 150일의 만료기한도 없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을 알리는 폭풍은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진짜 자산으로 피신할 수 있는 비상구의 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권력자들이 대중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임시조치라는 단어를 남용해 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시적인 조치가 결국 근본 위제의 영구적인 종말을 고했고 이후 10년 동안 금 가격은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4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150일짜리 임시관세법 역시 동일한 역사적 기만을 품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은 단기 처방은 언제나 화폐 가치의 영구적인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거의 대중이 일시적이라는 말에 속아 종이 달러를 쥐고 있다가 벼락거지가 되었듯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150일 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착각을 깨기 위해서는 역발상적인 시각으로 워싱턴의 셈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정부는 이토록 엉성한 법적 논리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DXY의 하락을 방치하는 것일까요? 진실은 매우 잔혹합니다. 그들은 사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는 정상적인 세금 징수나 경제 성장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수학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실질적인 무게를 녹여버리는 인플레이션 세금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1750억 달러의 관세 환불금은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대한 유동성 주입 효과를 낳습니다. 이는 결국 중앙은행이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도록 강제하며 합법적인 화폐 가치 하락의 완벽한 핑계거리가 됩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에게 관세 대란과 중동의 위기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연막탄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연막탄 뒤에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자들이 은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15%의 포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핵심 광물이라는 사실은 산업계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 역시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없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은은 대체 불가능한 혈관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세금이 면제되는 은의 실물 재고를 필사적으로 선점해야만 합니다. 코맥스와 런던 금속 거래소의 은 재고가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적 쇼트 스퀴즈가 아니라 공장을 돌려야만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실물 확보 전쟁입니다. 전통적으로 중산층의 부를 지켜주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보면 이 실물 금속의 압도적인 우위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집과 땅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동산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산세,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출 연체의 시한폭탄과 얽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한 번에 대출 규제가 바뀌고 세금이 치솟는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반면 금과 은은 그 어떤 부채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지도 않으며 대법원의 판결로 하루아침에 소유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무역 경로가 차단되어도 내 손에 쥐어진 1온스의 금속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구매력을 보장합니다. 시야를 더 넓혀 글로벌 패권의 지각 변동을 살펴보면 금과 은이 뿜어내는 열기는 단순한 자산 시장의 현상을 넘어섭니다.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 경제 강국들은 현재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법적 촌극을 매우 차가운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역 상대국의 수십 년 된 조약조차 자국 내 대법원의 판결 한 번이나 대통령의 낡은 비상 권한 발동으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미국 달러의 그늘 아래에 자국의 국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결제망의 구축과 무역 대금의 자국 통화 결제 비율 급증은 달러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반기입니다. 이 탈달러화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결제 수단은 결국 금과 은뿐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서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자국 내 금고에 실물 금속을 쌓아 올리면서 글로벌 귀금속 시장의 수요 구조는 영구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장의 더욱 끔찍한 진실은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의 기형적인 불균형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은 수십 년 동안 실물은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이 은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눌러 왔습니다. 실물 시장보다 100배 이상 비대해진 이 파생상품 시장의 사상 누각은 이제 무너져 내리기 직전입니다. 관세 장벽과 전쟁의 공포, 그리고 산업계의 폭발적인 수요가 맞물리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더 이상 종이 계약서가 아닌 진짜 실물은의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이제 실물을 구하지 못해 파산할 위기에 몰렸고, 그들이 억지로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전대미문의 가격 폭발을 목격하게 될, 이것이 바로 87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의 이면에 숨겨진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자 피할 수 없는 연쇄 폭발의 뇌관입니다. 결국 모든 경제적 사건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5%의 관세 구멍 속에서 타오르는 산업계의 은 확보 전쟁,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시한폭탄과 무너져 내리는 달러의 신뢰까지, 이 모든 재앙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입니다. 부채에 짓눌린 정부는 당신의 구매력을 희생시켜 살아남으려 하고,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동성을 만들어내며 대중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는 자는 시스템의 붕괴를 먼저 읽고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피신한 극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화폐도 정치 권력의 무능과 끝없는 부채의 덫을 이겨내고 영원히 살아남은 적은 없습니다. 오직 땅에서 캐어낸 단단한 금속만이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부의 최종적인 방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방주의 문턱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장의 모든 지표가 절규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안도하지 마십시오. 종이돈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돈의 흐름에 올라타야 할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금융과 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식탁 위를 덮치고 있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한국은 철저한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백악관이 기습적으로 발동한 15%의 전면적인 관세 폭탄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 달러를 벌어들이는 한국 기업들의 목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과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수입 비용을 무자비하게 끌어올립니다.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거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총성이 울리거나 이란의 보복이 현실화되어 국제 유가가 치솟는다면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달러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가치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출 둔화로 달러 유입은 마르는데 비싼 기름을 사오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마트 진열대의 식료품 가격과 매달 내야 하는 전기 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1억 원의 연봉조차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 앞에서는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에 불과합니다. 월급을 아껴 은행에 예금하는 성실한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끔찍한 부의 이전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의 실질적인 부가 강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주류 언론과 거대 자본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치밀한 여론전을 펼칩니다. 앞서 언급했던 블룸버그의 주말 기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란의 반관영 통신사인 이스나를 인용해 평화협정이 다가왔다고 떠들어댄 그 기사의 진짜 목적은 시장의 알고리즘을 속여 단기적인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귀금속 물량을 가장 밑바닥에서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장의 현자들은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비웃습니다. 글로벌 금융계의 심층 분석가들은 지금 금과 은의 비율, 즉 금은비의 맹렬한 하락 속도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65에 달했던 이 비율이 순식간에 6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자산 운용사들조차 이 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25에서 30 수준까지 회귀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한 실물 자산 전문가는 현재의 은 시장을 두고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폭풍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안전자산을 찾는 중앙은행의 탐욕과 관세를 피하려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산업적 생존 본능이 은이라는 좁은 병목 구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거시경제 분석가는 15% 관세 면제 특권이 은을 단순한 귀금속에서 전략적 무기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실물 은의 씨가 마르면서 종이로 된 파생상품 계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한 폭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현물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코맥스와 같은 선물 시장의 붕괴와 실물 가격의 수직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결정지을 운명의 시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세 가지의 냉혹한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적 타협을 통한 극적인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한 발씩 물러나 긴장을 완화한다면 시장에 껴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증발하며 금과 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3에서 5%가량의 건강한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추세의 붕괴가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은 정부의 재정 적자와 꼬여버린 관세 정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짧은 하락은 기관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완벽한 함정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후 통첩이 무위로 돌아가고 군사적 타격이 시작되는 파국의 상황입니다. 중동의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오르는 순간 시장은 모든 이성을 잃고 패닉 바잉에 돌입할 것입니다. 금 가격은 단숨에 $5,500라는 전인 미답의 고지를 짓밟고 올라설 것이며 은 가격의 상승폭은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수직 발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달러는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취급을 받으며 급등하겠지만 결국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윤전기가 돌아가면서 달러의 가치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끔찍하지만 동시에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기나긴 교착 상태입니다. 총성은 울리지 않지만 평화도 찾아오지 않는 피말리는 긴장감이 영구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철수하지 않고 관세의 불확실성은 150일마다 연장되며 정치인들은 텅 빈 수사만 반복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극적인 폭락도 극적인 폭등도 없습니다. 그저 인패 빠진 것처럼 매주 매달 귀금속 가격이 끈질기게 상승하며 종이 화폐의 가치를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갉아먹습니다.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물 자산을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전쟁터는 워싱턴의 대법원이나 중동의 사막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은행 계좌와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구매력 방어전입니다. 36조 달러의 빚과 매년 쏟아지는 2조 달러의 적자, 그리고 언제 폐기될지 모르는 임시 관세법 앞에서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재정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부의 거대한 이동은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폐의 타락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굴레 속에서 진짜 가치를 지닌 단단한 금속으로 당신의 노동과 땀을 지켜내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산으로 피신하라는 이 경고는 결코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의 함정이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향해 끔찍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실물 자산의 대이동을 추적해보면 서구권과 동양의 극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현재 상하이 금거래소와 런던 코맥스의 실물 인도 가격 차이를 뜻하는 아시아 프리미엄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벌어졌습니다. 서양의 일반 투자자들이 주말에 터져나온 블룸버그의 평화협상 타결이라는 얇은 종이 기사에 흔들려 은과 금의 파생 상품을 내다 팔 때 아시아의 거대 자본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묵묵히 그 실물을 배에 실어 동양의 창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의자 앉기 게임이 끝났을 때 서구의 텅 빈 금고에는 잉크로 인쇄된 종이 쪼가리 파생 상품만 남고 진짜 부는 모두 아시아와 신흥국의 지하금고로 이동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글로벌 부의 대이동이자 서구 화폐 패권의 역사적인 몰락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치명적인 역설입니다. 최근 발표된 거대 기술 기업의 35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분기 매출은 단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술 거인들이 선언한 물리적 인공지능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확장을 요구합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의 신경망을 연결하고 데이터 처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전기 전도율을 가진 금속, 즉 실물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화려한 허상 뒤에는 실제로 공장을 짓고 케이블을 깔기 위해 실물 은을 확보하려는 피 튀기는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법원 판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만들어낸 관세 15% 면제 특권은 이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전 세계의 은을 무제한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프리패스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나 화폐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기 위한 핵심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의 모순과 원자재의 고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미국 국채 시장은 조용히 심정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2조 달러씩 늘어나는 걷잡을 수 없는 국가 부채와 당장 토해내야 할 1,750억 달러의 관세 환불금을 감당하려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빚을 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장 든든한 채권국이었던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달러 채권을 시장에 던지고 금을 사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자금 수혈이 끊긴다면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스스로 텅 빈 윤전기를 돌려 정부의 빚을 사주는 최후의 수단, 즉 자기 포식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채의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달러가 달러를 복제하여 억지로 연명하는 이 기형적인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의 붕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이 붕괴를 몰라서 방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기존의 낡은 종이 화폐 시스템이 파괴된 폐허 위에 대중을 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세우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영원히 사라지고 당신의 모든 거래와 소비 패턴이 정부의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84,000달러의 연봉은 언제든 정부의 알고리즘 클릭 한 번으로 사용, 기한이 정해지거나 살인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소비를 강제하기 위해 저축을 처벌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디지털 금융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전력망이 끊어져도 해킹이 불가능해도 정부가 당신의 계좌를 동결해도 그 자체로 영원한 독립적 가치를 지니는 실물 금과 은뿐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을 향한 10일의 미사일, 최후 통첩과 하루아침에 법률이 뒤집히는 150일의 관세 혼란은 이 거대한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하는 표면적인 방아쇠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매일 당신이 마트에서 지불하는 영수증의 숫자가 커지는 동시에 코맥스 금고의 은 재고량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그 괴리감 속에 존재합니다. 다가오는 3월, 2일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정이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바꿀지라도 혹은 텅 빈 관세 금고를 채우기 위해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혼란이 커질수록 종이돈의 수명은 단축되고 실물 자산의 왕관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동과 시간의 결정체인 부를 지키는 싸움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가장 단단한 방패를 들어 올리십시오. 진짜 부의 역사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진짜 부의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다수의 대중은 여전히 치명적인 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화려한 지수를 보며 경제가 아직 건재하고 자신의 노후가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교묘한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치의 척도인 금의 무게로 환산해 본다면 주식시장은 결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측정하는 잣대인 달러라는 자의 눈금이 잔인하게 줄어든 것뿐입니다. 화폐가 타락할 때 주식과 부동산의 명목상 가격표는 오르지만 당신이 실제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식료품의 양과 집의 크기는 가차없이 쪼그라듭니다. 특히 은이 가진 파괴적인 본질을 이해해야만 이 거대한 부의 재편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채굴하여 전 세계의 중앙은행 금고와 개인의 보석함에 고스란히 축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은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고 태양광 패널에 입혀지며 토마호크 미사일의 유도 장치에 장착되는 순간 그 은은 영원히 소멸합니다. 전자기기에서 은을 다시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비용이 새로 채굴하는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산업 현장에 투입된 은은 다시 금융시장의 금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5년 연속 이어진 공급 부족이라는 건조한 통계 이면에는 매일 수천만 온스의 은이 지구상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초래한 15%의 포괄 관세 구멍은 이 소멸의 속도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을 붙였습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핵심 광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다국적 기업들은 앞다투어 전 세계의 실물 은을 싹쓸이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란을 향한 10일의 군사적 최후 통첩이 더해지면서 군수산업의 폭발적인 은 수요까지 겹쳤습니다. 이 모든 지정학적 재앙과 공급망의 붕괴가 동시에 벌어지는 지금 은의 가격이 87달러를 넘어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물리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의 처절한 결과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종이은의 환상은 이제 공장을 돌리기 위해 당장 내일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분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결코 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단지 부의 주인을 바꿀 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150일짜리 임시관세와 수조 달러의 빚을 덮기 위해 끊임없이 인쇄되는 종이돈은 결국 준비되지 않은 대중의 부를 빼앗아 진짜 돈의 비밀을 깨달은 극소수에게 이전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8만 4천 달러라는 기록적인 연봉이 주는 달콤한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지폐는 부를 증명하는 증서가 아니라 언제든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정부의 부채 증서에 불과합니다. 중동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공모함의 굉음과 워싱턴의 무너진 사법체계, 그리고 매일같이 말라가는 코맥스 금고의 실물은 재고는 우리에게 마지막 생존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93%나 증발해버린 구매력의 역사적 비극을 당신의 남은 인생과 자녀들의 세대에서 다시 반복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종이 위에 인쇄된 화려한 숫자는 언제든 정치인들의 펜대 하나와 알고리즘의 조작으로 지워질 수 있지만 수천 도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고 탄생한 실물 금속의 묵직한 질량은 세상의 모든 법률과 전쟁을 뛰어넘어 영원히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은 이미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당신의 노동과 존엄을 지켜낼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바로 지금 당신의 손끝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이1회 국제원자력기구 회의와 151회 관세 만료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이 놓여 있으며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질 세 가지 시나리오의 결말은 모두 동일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백악관과 이란이 극적인 막후 협상을 통해 파국을 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류 언론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평화가 찾아왔다고 환호할 것이고 기계적인 알고리즘은 안도 랠리를 주도하며 금과 은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잉크로 쓰인 외교 문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매년 2조 달러씩 불어나는 국가의 구조적인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토해내야 할 1,750억 달러의 관세 환불 청구서가 찢어지는 것도 아니며 15%의 관세 면제 혜택을 노리는 첨단 산업계의 은을 향한 타는 듯한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짧은 가격 하락은 거대 자본이 대중의 헛된 희망을 먹고 자라며 마지막 남은 실물 자산을 밑바닥에서 무자비하게 쓸어 담는 잔인한 수학의 시간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최후 통첩의 시계가 멈추고 비극적인 총성이 울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인 중동의 해협이 봉쇄되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은 그 즉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이 패닉의 순간에 금은 단숨에 5,500달러라는 전인 미답의 고지를 돌파하며 대기권을 이탈할 것입니다. 은의 가격표 역시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알리는 붉은 비상벨처럼 통제 불능의 솟구침을 보여줄 것입니다. 초기에는 달러가 일시적인 안전자산으로 둔갑해 치솟겠지만 전쟁이라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감당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무제한의 윤전기를 돌리는 순간 달러라는 얄팍한 피난처는 가장 먼저 불타 없어질 종이성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폭발과 붕괴가 낳는 극단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 채 피말리는 긴장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나긴 교착 상태입니다. 권력자들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마감 기한을 은밀히 연장하며 대중의 눈을 가립니다. 폭탄은 당장 터지지 않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짙은 공포가 시장의 산소를 서서히 앗아가는 북과 같은 장세입니다. 이 숨막히는 진흙탕 속에서 귀금속 가격은 급격한 폭락도 극적인 폭등도 없이 지독하게 계단식으로만 상승합니다. 위기와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실물 자산을 방주에 싣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말려 죽일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길과 모든 시나리오는 단 하나의 압도적인 진실로 수렴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타락한 화폐의 시대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고 있으며 진짜 가치의 시대가 맹렬한 기세로 귀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2시간 동안 벌어진 사법부의 반란과 행정부의 폭주, 그리고 항공모함이 동원된 군사적 대치는 결코 우연히 연속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계점에 달한 낡은 시스템이 스스로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기 직전에 뿜어내는 단말마의 비명입니다. 36조 달러의 빚이라는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코맥스 금고의 바닥을 긁어가는 실물은의 고갈을 서류 조작으로 막아낼 수 있는 마법사도 없습니다. 부의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극소수에게만 그 막대한 과실을 허락해왔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부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텅 빈 약속과 중앙은행의 조작된 금리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거대한 부의 재편이라는 역사적 파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발밑을 적시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한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 위로 당신의 모든 것을 옮겨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